연립방정식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봅시다.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방정식이라고 해. 우리가 이미 중학생 때 연립 1차 방정식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가감법과 대입법이라는 걸 이용해서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과정을 공부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2차 방정식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야. 자, 연립 2차 방정식이 어떤 것들을 연립 2차 방정식이라고 하냐면, 연립이라는 건 일단 식이 최소 2개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방정식이라고 그래요. 아이고. 첫 번째 식을 보면 x-y는 3. 요 식을 기억이라고 해보자. 자, 요 방정식이 참이 되게 하는 x, y의 순서쌍을 만들면 몇 개를 만들 수 있을까? 뭐 예를 들면 x가 4일 때 y가 1, x가 5일 때 y가 2, x가 마이너스 5일 때는 y가 마이너스 8 등등등등. 때 무수히 많은 해들이 만들어지겠지? 그럼 두 번째 식, 2차 식도 굳이 참이 되게 하는 xy의 순서쌍을 찾으러 가면 꽤 많은 순서쌍들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희한하게 공통으로 만들어지는 어떤 해가 만들어질 거야. 이거 연립방정식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개의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이 두 방정식이 모두 참이되게 하는 공통해. 이 공통해를 찾는 걸 연립방정식을 푼다, 연립방정식의 근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지. 그럼 첫 번째 식은 1차 식과 2차 식 두 개의 식으로 구성되어 있죠? 두 번째 식은 2차 식과 2차 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차수가 하나라도 2차 식이 끼어 있으면 이런 걸 연립 2차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연립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건지를 볼 건데, 우리가 구성을 보면 1차, 2차 방정식 꼴. 자, 요걸 학습을 잘해야 돼요. 1차와 2차 꼴을 두 번 응용해서 푸는 게 2차와 2차 꼴. 그리고 대칭 꼴은 우리가 연립 방정식에서 방정식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두근의 합 또는 곱을 이용해서 접근해 볼 건데, 자, 요거를 문제를 한번 접근해서 풀어 볼게요. 자, 필수 예제 1번이에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연립방정식이라고 식을 두 개를 줬는데, 첫 번째 위에 있는 식은 1차 식, 아래에 있는 식은 2차 식으로 구성되어 있지? 요럴 땐 1차 식을 일단 무조건 한 문자로 정리를 할 거야. 이 식에서 y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y는 x-1이라고 기억식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죠. 이 기억식을 우리가 정리하지 않고 남아있는 2차식 있죠? 이 2차식에다가 대입해요. 2차식의 y 자리에다가 항상 대입할 때는 괄호를 만들어 놓고, 양변을 2로 나눌 수 있지? 방정식이니까. 이거 왜 이러지? 왜 이래요? 그럼 여기서 인소문해가 되면서 x는 3 또는 마이너스 2라고 x가 나올 건데, 주의할 점. 연립방정식에서는 x값만 존재하는 건 아니야. 해가 x와 y값 두 개가 모두 나와야 돼요. 그래서 x가 3일 때 y, x가 마이너스 2일 때 y값을 모두 찾아줘야 되는데, 그 찾을 때 사용하는 식은 요 식. 자, 기억식을 깔끔하게 정리해놨잖아. 물론 요 기억식에다가 다시 집어넣어도 되지만, 깔끔하게 정리해놓은 요 식. 여기에다가 3과 마이너스 2를 각각 대입해서 x에다가 3을 넣으면 y는 플러스 2라고 나올 거고,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y는 마이너스 3이라고 나오겠지?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쌍의 해가 만들어지더라. 네, 간단하죠? 이렇게 1차와 2차로 구성되어 있는 연립 2차 방정식을 풀어봤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는 두 식 모두 2차식으로 이루어진 거야. 자,
두 개의 식이 모두 2차식으로 이루어졌을 때 기억식과 니은식 가만히 뚫어져라 보면 인수분해가 좀 더 편하게 될 수 있는 식 보이나요? 기억식 항이 하나 둘 셋 물론 우변의 0도 항이긴 하지만 니은식보다는 그래도 기억식이 인수분해가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식을 먼저 인수분해해요. x 3i와 y인데 마이너스 4xy가 되려면 둘 다 마이너스 5를 가지고 있는 x 3i와 x y의 곱으로 이루어진 2차식, 식 2차식이 인수분해가 되겠지? 그러면 요 인수와 곱이 0이라는 건 x가 3y이거나 또는 x가 y이거나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겠다. 선생님이 요거를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이라고 볼게요. x와 y의 관계가 서로 다른 두 가지 관계로 지금 정리가 된 거야. x가 3i와 같거나 또는 x는 그냥 y와 같거나 이렇게 두 개의 식으로 정리가 됐는데 문제에서 기억식을 인수분해하고 니은식이 아직 남아있지. 자, 니은식이 어떻게 남아있었냐면 x제곱 마이너스 3xy 플러스 4y의 제곱은 8이라고 남아있는 이 니은식에다가 요 기억에서 정리된 조건 x는 3i 또는 x는 y를 각각 대입해 줄 겁니다. 일단 첫 번째 x는 3i라는 저 첫 번째 조건식을 이용해요. x에다가 3i를 진짜 넣는 거야. 그럼 4y의 제곱이 8이고 y의 제곱은 2가 되면서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죠? 네, y가 몇 개 나왔어요? 2개 나왔죠? 2개가 나오는 게 맞아요. 그럼 y가 플러스 루트 2거나 또는 y가 마이너스 루트 2라는 얘긴데 이때 x값도 반드시 찾아줘야 된다고. 그럼 이때 x는 어디서 찾냐? x는 3i라는 x와 y에 대한 관계식을 아까 조건에 찾아놨죠? 요 식을 이용하는 거야. y에다가 루트 2와 마이너스 2 루트 2를 넣어서 x는 y가 루트 2일 때 x는 3 루트 2네. y가 마이너스 루트 2일 때 x는 마이너스 3 루트 2가 되겠지? 이렇게 일단 두 쌍의 해를 찾았어.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두 번째 조건이 있었지? x는 y와 같다. 요 조건을 이용해서 또 주어진 니은식 x 자리에다가 선생님 이번에는 여기다가 조그맣게 풀어볼게. x에다가 y를 넣어서 자, 두 번째 식 y제곱 마이너스 3y제곱 플러스 4y제곱은 8. 그럼 2y제곱이 8이고 y의 제곱은 4여서 y는 플러스 마이너스 2 하고 나오겠죠? 그럼 y가 플러스 2일 때 y가 마이너스 2일 때 x값도 찾아줘야 되는데 이때 x는 어디서 찾아? 네, 두 번째 조건식을 이용해서 이 식으로 지금 인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이때는 x랑 y랑 같겠네? 그래서 y가 2일 땐 x도 2, y가 마이너스 2일 땐 x도 마이너스 2 이렇게 서로 다른 네 쌍의 해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다음 내용이요. 이번엔 대칭식으로 이루어진 방정식에 대한 풀이를 좀 해볼 건데 여기서 말하는 대칭식이 무슨 뜻이냐면 x와 y의 합 그리고 x와 y의 곱으로 이루어진 어떤 조건들이 만들어지는 식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건 정말 얘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어떤 x에 대한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을 x값이지 하나는 알파 하나는 베타라고 우리가 가정할 때 두 근의 합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와 같고 두 근의 곱인 알파 베타는 플러스 a분의 c랑 같겠지? 그럼 요 합과 곱이 어디서 만들어졌냐? 이렇게 2차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 거야. 두 근의 합을 이용해서 개수로 그리고 두 근의 곱을 이용해서
2차식을 만들 수 있죠. 물론 2차항 계수가 1이 아니라면 A라는 2차항 계수가 만들어져야 되겠지만 일단 그 전까지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이용해서 우리가 2차식을 만들 수 있다. 네, 요 성질을 이용해 가지고 해를 구해 볼 거야. 일단 편의상 x 플러스 y를 u라는 문자로 한번 바꿔볼 거고요. x 곱하기 y를 v라는 문자로 바꿔볼 겁니다. 그럼 문제상에서 주어진 x 플러스 y 마이너스 xy는 1이라는 저식을 u 마이너스 v는 1이라고 놓을 수 있겠지. 그 다음 두 번째 식은 이렇게 2로 묶어주자. 그러면 2 곱하기 x 플러스 y니까 2u 마이너스 3v는 마이너스 2라고 만들 수 있겠죠? 요 두 식을 연립방정식으로 가감법 또는 대입법을 이용해서 선생님이 u와 v의 값을 찾아낼 거야. 대입법 이용해 볼게요. u를 v 플러스 1이라고 식을 정리해서 u 자리에다가 대입하면 v는 4라고 값이 나온다. 그럼 v가 4니까 v 자리에다가 뿅. 네. 그래서 u는 5, v는 4라는 값이 나왔어. 근데 u가 뭐였어? u는 뿅 x 플러스 y, v는 x 곱하기 y. x 플러스 y가 5, x 곱하기 y가 4라고 값이 만들어졌어요. 그럼 이 식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뭐 할 거냐면 원래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와 베타라는 서로 다른 문자 두 개 알파, 베타를 사용했지? 그럼 여기서 어떤 방정식에서 두 근이 x랑 y라고 보자. 그러니까 마치 이게 알파인 것처럼 y가 베타인 것처럼 이렇게 보면 어떤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이 5이고 두 근의 곱이 4다라고 식이 정리가 된 것처럼 보이니? 네. 그래서 새로운 2차 방정식을 만들 거야. 그냥 t라는 문자를 이용해서.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 플러스 두근의 곱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죠. 네, 요 자리에 5와 4라는 상수를 이용해서 t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4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면 인수분해 되지? 그럼 여기서 t값이 뭐야? 4 또는 1이야. 근데 t가 뭐냐면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두 근이잖아. 근. t에 대한 2차 방정식의 근. 우리는 그 근을 x와 y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만들어지는 x가 근이고 y가 근이에요. 근데 x가 4, y가 1, 반대로 x가 1일 땐 y가 4일 수도 있는 거지. 네, 이렇게 해서 대칭 형태의 방정식이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 개념으로 넘어가면 이번에는 해 조건이 이렇게. 자, 얘들아 여기 봐봐. 연립방정식을 풀 건데 이 연립방정식이 오직 한 쌍의 해를 갖는데. 그래? 그러면 원래 연립방정식 풀던 방법을 좀 떠올려 볼까? 어떻게 풀었었냐? 1차식으로 주어진 요 x 플러스 y는 a라는 요 1차식을 한 문자로 정리하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a라고 정리를 해서 요 정리된 식을 니은에다가 넣죠. 대입하죠. 2x제곱 플러스 y 대신에 마이너스 x 플러스 a의 제곱은 0까지만 잠깐 봐봐. 그럼 요거는 우리가 요런 식을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해. 그럼 근이 두 개, 일반적으로는 두 개가 나와서 x 값이 두 개가 나오니까 그에 대한 y 값 두 개를 찾아서 두 쌍의 해가 나온다. 1차와 2차로 구성되어 있는 연립방정식은 두 쌍의 해가 나오는 게 맞고요. 2차식 두 개로 이루어진 연립방정식은 네 쌍의 해가 만들어지는 게 맞아요. 복소수 범위에서 허수 i까지 사용해서. 근데 문제에서 오직 한 쌍의 해를 갖는다? 이 얘기는 뭐야? 만들어진 이 x에 대한 2차식이
두 쌍이 나오면 해 두 개잖아. 그러니까 몇 쌍? 오직 한 개의 x값, 오직 하나의 해만 나와야 돼. 그 얘기는 중근을 가져야 되지. 중근을 갖는다? 완전 제곱꼴로 인수분해가 된다? 판별식이 0이 된다. 뭐 쓸 거야? 그렇지. 판별식 쓰는 거예요. 판별식. 판별식 가보자. 판별식. 판별식 하기 전에 식을 먼저 정리해야 되는구나. 네, 식 먼저 정리해 볼게요. 네, 여기서 1차항 계수가 짝수기 때문에 짝수 공식으로 갈게요. b'제곱 마이너스 a 곱하기 c. 자, 짝수 공식으로 판별식이 만들어졌고 이 판별식의 결과가 0이 돼야 중근을 갖는 거였지? a는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3. 네. 양수라고 그랬으니까 뭐 양수는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되고. 네, 요렇게 접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활용 문제. 뭐 활용 문제는 식 잘 만들어서 문제 풀고 선생님이 도움을 주도록 하고, 이번엔 부정방정식이에요. 부정방정식. 방정식. 어떤 주어진 식이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을 찾아내는 거. 그치? 그래서 미지수가 x 한 개야. 그럼 식이 한 개만 있으면 돼. 미지수가 x, y 두 개야. 그럼 식이 두 개가 있어야 돼. 그래 연립방정식으로 푸니까. 미지수가 세 개가 있어. 뭐 x, y, z 또는 a, b, c. 그럼 식이 세 개가 있으면 돼. 그럼 무슨 방법을 이용해서든지 어쨌든 a, b, c 세 개의 값을 모두 찾아낼 수 있어. 그렇죠? 개수가 식의 개수가 미지수의 개수와 같거나 또는 더 많으면 그럼 무슨 방정식이든지 주어진 방정식의 해를 다 찾아낼 수 있어요. 미지수 값을 다 찾아낼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문자의 개수가 식의 개수보다 더 많아. 그러면 딱 정해져 있는 해를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걸 부정 방정식이라고 그래요. 부정. 아니야 라고 부정하는 게 아니라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 정확하게 찾아낼 수 없어. 라는 뜻의 부정 방정식이죠.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래서 부정 방정식. 식의 개수, 방정식. 식의 개수가 문자, 찾아야 되는 미지수의 개수보다 더 적으면 그러니까 개수가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 그때는 해가 무수히 많아서 특별하게 해를 정할 수 없어. 이런 걸 부정방정식이라고 해. 대신에 부정방정식에서 해에 대한 조건을 줄 거야. 해가 정수야 또는 실수야 이런 조건을 주면 그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문제를 접근해서 어느 정도의 해를 좀 좁혀서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두 가지 조건이 뿅 이렇게 있죠. 정수 조건이 있을 때 또는 실수 조건이 있을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정수 조건이 있을 때 요거는 이제 인수분해를 이용할 겁니다. 인수분해. 그래서 약수와 배수의 성질을 이용할 거고요. 실수 조건이 있을 때도 요 실수 조건이 두 가지로 좀 유형이 구분되어지는데 요 두 가지를 모두 이해해야 돼요. 첫 번째, x 또는 y가 모두 제곱 플러스 제곱,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의 꼴로 정리가 될 거야.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한 후에 판별식을 이용할 건데 이 두 가지를 모두 구분해서 좀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문제를 좀 들어가서 볼게요. 자, 첫 번째 1번. 방정식 2xy 플러스 xy 플러스 y는 7이라고 지금 줬는데 이 방정식의 미지수는 x와 y 두 개가 사용됐지. 근데 식은 하나밖에 없어. 이렇게 이런 게 부정방정식이야. 대신에 여기서 자연수 xy 정수라고 조건을 알려준 것과 같죠? 네. 그럼 이럴 때 인수분해를 해볼 거예요. 자, 인수분해를 어떻게 인수분해를 할 거냐면 일단 선생님은 인수분해할 때 원래 여기 우변에 7이라고 상수가 있으면 좌변으로 이항해서 인수분해를 하지. 근데 부정방정식을 풀 때는 그럴 필요 없어요. 오히려 좌변에 상수가 있으면 우변으로 상수를 이항해 놓고 문제를 푸는 게 조금 더 쉬워요.
자, 여기서 선생님이 이렇게 두 개 항 뭘로? x로 묶을 수 있지. x로 인수분해 해주면 y 플러스 2라고 1차식이 이렇게 곱해져 있는 모양이 생기네. 플러스 y는 7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그냥 빈 괄호를 하나 만들어 줄 거야. 이렇게 그냥 괄호 쳐준다고 해서 아무것도 달라지는 건 없잖아. 대신에 또 공통인수를 만들어서 인수분해를 해야 하기 위해 요 괄호에 있는 식을 y 플러스 2라는 식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니까 빈 괄호에다가 플러스 1을 한번 더해줘. 대신에 마이너스 2가 쫄래쫄래 쫓아 들어가겠지. 요 마이너스 1을 괄호 밖으로 꺼냅니다. 지금 괄호 앞에는 아무것도 안 쓰여져 있으니까 그냥 마이너스 2가 뿅 꺼내지겠죠? 그리고 그 마이너스 1을 곧바로 우변으로 이항해줘요. 그럼 좌변이 x 플러스 1 곱하기 y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되고 7 플러스 2는 9. 그렇지? 자연수 또는 정수는 그 수와 그 수의 약수들의 곱으로 지금 9라는 수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9의 약수 1, 3, 9들의 곱 형태로 만들어진 거지. 그래서 여기서 바로 그냥 뿅 표를 만들어서 x 플러스 y가 1이라면 y 플러스 2는 9여야 되고 3일 땐 3이고 9일 땐 1일 거야. 또는 마일 땐 마고 마 3일 땐 마 3, 마 9일 땐 마이너스 1일 거야. 그럼 여기서 x 플러스 1이 플러스 1이 되려면 x 플러스 1이 1일 때는 x가 몇이어야 돼요? 네, x가 0이고 y는 y 플러스 2가 9가 되려면 y는 7이어야 되겠지. 이렇게 순서상을 찾아주는 거야. 또 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2 되려면 x가 마이너스 2, y는 마이너스 11, x가 마이너스 4, y는 마이너스 5, x가 마이너스 10, y가 마이너스 3. 이렇게 정수 조건에서 선생님이 지금 해를 찾은 건 정수일 때 x, y를 다 찾은 겁니다. 문제에서 뭘 물어볼지 모르니까. 근데 이 문제만큼은 x, y가 자연수라고 그랬으니까 이 중에 x, y가 모두 자연수인 해는 요거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문제에서 뭘 물어볼지 몰라. 정수라고 했으면 이 6쌍의 해가 다 해가 되는 거고 0이 아닌 정수라고 했으면 요것만 제외하고 나머지가 다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에선 추가적으로 그래서 A와 B의 곱이 최대가 되는 걸 찾아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 A, B가 아니죠. X와 Y죠? 그럼 X와 Y의 곱이라는 건 첫 번째 식이선 0, 2, 마이너스 8, 22, 20, 30 이렇게 나오잖아. 이때는 뭐가 최대야? 곱이 최대가 되는 요 값은 X가 마이너스 10, Y가 마이너스 3일 때지. 네, 이런 것들의 조건도 쭉 찾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 자 이제 실수 조건으로 가봅시다. 자, 실수 조건이 선생님이 얘기했던 딱 두 가지 형태가 주어져 있는데요. 실수 조건에서 첫 번째 이렇게 x, y에 대한 2차식이 뾰렁뾰렁 주어져 있어. 이러고 나서 x, y가 모두 실수래. 그리고 그 실수 x, y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1번 문제 같은 경우에 보면 x와 y에 대한 2차식이죠. x, y 항이 존재하지 않지. 2번 문제는 여기 x, y 항이 존재하지. 이렇게 유형을 요 두 가지로 좀 구분 지어 볼 수 있어요. x, y 항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x에 대해서 또는 y에 대해서 끼리끼리 내림차순 정리를 한 후에 자 이렇게 그쵸? x는 x끼리 y는 y끼리 내림 정리할 수 있죠. 완전 제곱꼴로 인수분해 할 거야. 이 플러스 1 필요하지? 마이너스 1 들어갈 거고 여기 플러스 4가 필요하니까 마이너스 4를 밖으로 꺼내줄 수 있겠지? 그리고 인수분해 해. 5 마이너스 1 마이너스는 그냥 그대로 0이네. 자, 제곱 플러스 제곱이 0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계속 누누이 얘기하죠, 선생님이. 어떤 수나 식을 제곱했을 땐 항상 결과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음수를 제곱해도 양수, 양수를 제곱해도 양수, 0을 제곱할 때만 0이 되는데 그러면 어떤 양수와 양수를 더해서 0이 될 수 있어? 아니잖아. 음수가 나올 수 없으니까 무조건 x-1 자체가 0이 돼야 돼. y 플러스 2 자체가 0이 돼야 돼. 그 얘기는 x가 1이고 동시에 y가 마이너스 2라는 실수 xy 값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런 성질을 이용한 거고요. 그럼 두 번째 성질은 뭐냐? 네, 두 번째 성질은 xy양이 존재할 때 이때는 첫 번째에서 했던 그 인수분해가 안 돼요. 완전 제곱꼴로 인수분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식은 x 또는 y에 대한 한 문자로 내림차순 할 거야. 여러분 뭐가 편해? x가 편하겠지? 그럼 가보자. x의 2창, x의 1창, 그리고 나머지 상수항. 선생님은 항상 상수항도 괄호를 쳐놓죠? 왜? 계속 구분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럼 이런 식을 뭐라고 부르냐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해. 그럼 여기서 x 값이 서로 다른 두 개 또는 한 개 또는 없다가 아니라 허수 두 개, 허근 허수 두 개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데 여기서 분명히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근은 x 값을 의미해. 근데 그 x 값이 실수여야 된대. 실수라는 건 근이 두 개 또는 한 개여야 된다는 거죠. 판별식이 0보다 뭐야 크다야? 아니라니까. 크거나 같다라고. 허근이 0보다 작다고.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이용해야 된다고. 하나인 것도 중근인 것도 실근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선 우리가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성질을 이용하는 거야. 네, 1차 함계수가 짝수니까 짝수 공식으로 갑시다. b' 제곱 마이너스 a 곱하기 c가 0이어야 돼요. 그럼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 마이너스 2y제곱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하겠죠? 0 아니고 0보다 크거나 같다. 미안. 그럼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2는 0보다 그렇지,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지. 그러면서 바로 인수분해 되네요. y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수나식을 제곱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는 거지 작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0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려면 0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y는 마이너스 1. 네, 그럼 찾은 y 값을 우리 아까 만들어 놓은 요 방정식에다가 y 값을 넣어서 x 값을 찾아주면 근이 만들어지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부정방정식까지 다 풀었네요. 다음 시간에는 부등식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 힘들어.